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아비바와 사단법인 비비르 필라테스 협회를 운영하고 있는 김민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찍을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아비바와 사단법인 비비르 필라테스 협회를 운영하고 있는 김민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비바랑 사단법인 비비르 필라테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주식회사 아비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고 여러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말씀드리기가 제 인스타 피드를 보면은 이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단법인 비비르 필라테스 협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단법인으로 자격증 과정을 발급할 수 있는 교육기관, 필라테스 협회라고 되어 있지만은 필라테스만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웨이트와 필라테스 기능적인 움직임까지 해서 통증 개선과 그다음에 재활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교육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라테스라는 분야에 있으신 건지. 주식회사 아비바를 운영하기 전에 제가 운영하던 브랜드 중에 하나가 파비츠라는 이제 여성 홈트레이닝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매각을 한 상태고, 브랜드를 운영을 하면서 필라테스 강사님들과 원장님들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소도구를 제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운동까지 이제 진행이 되어야 재활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통증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거를 이제 그 선생님들한테 많이 배워가지고 이것까지 다 완벽하게 좀 케어를 하고 싶다. 그리고 가장 좀 큰 원인은 사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척추 허리 디스크라고 하죠. 허리 디스크가 터진 지 2년 정도가 됐는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알게 되어가지고 필라테스를 좀 권유를 해드리면서 필라테스 업계를 들여다보니까 어떤 선생님이 잘 알려주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그러니까 이제 필라테스 원장님들이나 강사님들 그런 인프라를 이용을 해서 진짜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는 단체를 한번 만들고 싶다. 그 교육을 받은 강사님들이 모여서 프랜차이즈를 또 운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제대로 된 필라테스, 통증 개선, 재활 운동 이걸 가르치는 교육단체를 만들고 싶다가 가장 큰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운영을 하다가 교육단체로 같이 운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브랜드를 매각하셨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히스토리 살짝. 파비츠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기 전에도 엠타텁이라는 교육단체에서 제가 매니저와 코치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제 엠타텁이라는 곳은 이제 이커머스를 이제 알려주는 혹은 마케팅 전반적인 것을 모두 알려주는 그런 교육단체인데, 거기서 코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시작한 게 파비츠였고 2년 동안 운영을 했었는데 제품은 단 4가지밖에 없었어요. 사실 폼롤러랑 힙업밴드, 그 다음 스트레칭 밴드, 마사지볼, 시장 점유율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2위까지 달성을 했었습니다. 뭐 네이버, 쿠팡 이쪽에서 시장 점유율 2위를 달성을 하고 갑자기 이제 메일이 왔었어요. 투자나 이제 매각 관련해서 이제 미팅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메일이 왔었는데, 그때 온 게 6월 달이었거든요. 6월 달에 왔었는데 6월 달에 제가 순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가지고 제가 무시했었는데 한 4번 정도 연락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와가지고 도대체 여기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일까 한번 드러나 보자 하고 미팅을 했다가 매각을 하게 되면 엄청난 목돈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매각을 운이 좋게도 하게 되었습니다. 엠타텁 코치로 계셨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마케팅 회사인가요? 마케팅 회사라기보다도 마케팅을 알려주는, 저희가 이제 내세우는 슬로건은 자본주의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날까지,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라는 거는 사실상 돈이 있는 사람, 기득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가 되는데 자유인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전반적인 모든 활동을 알려주는 그런 교육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보셨을 때 이 사람은 이런 거 하면 잘 되겠다 하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시나요? 저희 주식회사 아비바 팀장님도 저한테 장점으로 뽑아준 게 하나가 적재적소에 인재를 잘 활용을 한다라는 거였거든요. 수빈님이 예전에 저랑 얘기를 하다가 나온 부분이 이미지 메이킹을 잘해준다라는 얘기를 서로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 또한 이 사람을 봤었을 때 어떤 부분을 건드려주고 어떤 단점을 지양을 시키고 그걸 이제 보완할 수 있게끔 어떤 식으로 컨텐츠를 잡아주고 캐릭터에 대한 정체성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거는 잘 보이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교육생들을 만나봤고 대화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아웃풋들을 다 봤기 때문에 대화 몇 마디만 해도 그 사람이 쓰는 단어, 억양만 가지고도 사실 파악이 다 가능해요.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게 사실상 말이 좀 거창할 뿐이지 직관적으로
번역을 해도 개인을 브랜딩화 해주는 거잖아요. 제가 원래 했던 게 어쨌든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상품을 기획을 하고 판매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맛있게 표현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가치가 있어 보이는지를 포장하는 거는 사실상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퍼스널 브랜딩을 좀 구축을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에 대한 기능, 그러니까 이제 제품으로 따졌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폼롤러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소재가 될 수도 있고 길이가 될 수 있고 형태가 될 수도 있고 타겟,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항목들을 세세하게 다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모듈화라고 하는데 그 피트니스나 필라테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을 다 하나씩 다 쪼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런 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모듈화해서 그 사람의 장점을 더 극대화시키고 단점은 보완시키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퍼스널 브랜딩을 잡아주는 편입니다. 마케팅에도 그런 게 분명 있을 것 같은데. 마케팅이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땐 너무 광범위하니까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필라테스나 피트니스 업계 쪽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마케팅 혹은 브랜딩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시도를 안 한 사람들이 99% 이상이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람들이 1세대 인플루언서라고 생각을 하고 SNS를 활용하는 것이 이제 붐이 일어나면서 너도 나도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를 활용을 하면서 개개인이 유명해지는 시대가 이제 왔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2세대에서 문제점은 실력이 없는 사람들도 과대 포장이 되어가지고 형편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 있어서 타겟들 혹은 고객들이 회의감을 느끼는 게 지금 현 시점의 문제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3세대의 경우에는 마케팅적인 부분은 누구나도 이제 다 활용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본질인 리소스, 서비스라든지 자체의 실력이 더 이제 중요해지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반짝하더라도 진짜 1년, 2년 안에 진짜 없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결국에는 교육생들의 후기들이 쌓이지 않고 실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유명해지는 걸 떠나서 이제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다 도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은 본질을 보려고 할 것이다. 그렇죠. 그런 뜻인 거죠. 네. 그럼 얼마나 더 그 본질을 잘 보여주느냐 그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이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게 중요한 게 웨이트를 예시로 들면은 골격근량 증가에 대한 이제 실력 서비스와 체중 감량에 대한 서비스는 차원이 다른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전부 다 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그거에 맞는 스페셜리스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뭐 미용 목적도 있겠지만 체형 교정에 대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실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회원님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이제는 본질,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업이 추구하는 가치 혹은 기능에 대해서 이제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은 이제는 도태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뒤에서 하는 말로 운동만 하던 사람이 헬스장을 운영하면 잘 안 되고 마케팅 업체가 헬스장을 운영하면 잘 된다고 하는 그 약간 속설 같은 속설이 있거든요. 네. 그 왜 그런 걸까요? 이거는 제가 이미 경험을 했어요. 운동에 진심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운동에 진심인 사람이 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면 정말 운동에 진심이에요. 근데 이게 회원님에 맞춘 게 아니라 판매자인 본인 혹은 자기 트레이너 분들에 대한 관점에서 운동이 진심이거든요. 매출이 좀 발생을 하면 이거를 통해서 더 나은 수익 구조를 만들던가 아니면은 광고를 조금 더 어떻게 해서 다음 달 혹은 1년 단위로 운영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운동에 진심인 사람들은 기구를 바꿉니다. 뉴땡에서 갑자기 해머 머시기로 바꾸어. 그거를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매출 빼기 매입이 순이익이잖아요. 순이익이 갑자기 확 떨어지더라고. 그런 게 좀 문제가 아닐까요? 반대로 기업화된 회사는 진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굉장히 관리를 잘한단 말이에요. 매출, 그 다음에 지출 이런 것들을 관리를 굉장히 잘해요. 비수기나 성수기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광고비 예산도 다 편성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보디빌딩을 하는 사람들 혹은 운동에 진심인 사람들은 약간 그런 게 많잖아요. 의리, 정, 만약에 매출을 못 치는 트레이너 분들이 계시더라도 계속 이제 안고 가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업화된 곳은 차갑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어쨌든 매출이 발생을 안 하면 사실상 냉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익을 분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영업이익 기준으로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잘 되는 이유는 자본주의에 좀 더 최적화가 되어 있냐 아니냐인 것 같습니다. 덧붙이면은 전자의 분들은 감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마케팅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광고에 있어서 감으로 합니다. 특히나 그거를 설득하는 것도 저는 어려웠었어요. 온라인 비중을 굉장히 많이 늘려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전단지를 붙이는 거라든지 입구에서 전단지 나눠주는 거, 그 다음에 족자, X자, 배너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휘둘리는 경우가 많아요. 광고 대행 업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 업체에 정말 전환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문구와 디자인을 비싼 돈 주고 맡기기 때문에 지출은 늘어나고 매출은 안 오르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기업화된 회사의 경우 마케팅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타겟들한테 좀 더 전환율이 높은 광고를 할 수 있는지를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뭔가 헬스장이나 이런 사업을 생각할 때 그래도 마케팅 업체를 끼고 네.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마케팅 업체를 쓰면은 굉장히 좋은데 잘하는 마케팅 업체여야 돼요. 대부분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1년에 한 120만 원만 내면 뭐 플레이스 관리도 해주고 뭐 블로그도 운영을 해주고 결국에는 환불도 안 되는, 그리고 그 글을 보거나 아니면 썸네일을 봤었을 때 전혀 전환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영업만 하는 마케팅 업체가 많습니다. 그런 업체들을 쓰게 되면 당연히 지출은 늘어나고 매출은 안 오르니까 안 좋겠죠. 근데 정말 잘하는 마케팅 업체를 만나게 되면 도움이 될 수밖에 없고, 마케팅 업체를 쓰면 좋은 점은 그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센터 대표님이 마케팅하는 시간 그리고 노력 에너지를 쓰는 대신에 이제 외부 활동을 해가지고 조금 더 센터의 이미지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한다든지 상징제적인 요소를 늘릴 수 있는 뭐 대회 혹은 그런 선수님들과의 뭐 친목,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거, 뭐니 해도 그거를 잘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고비 대비 매출, 로아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당연히 매출 빼기 광고비에 썼을 때 순이익이 나는 구조면 안 하면 바본 거죠, 사실. 저도 그 필라테스 스튜디오 운영하면서 저 월요일만 되면 그런 전화가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광고 전화들. 그렇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사기인가요? 사기라기보다 광고 대행이 아니라 실행사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위 노출이 된다고 해서 매출로 전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상위 노출을 해준다, 관리를 해준다라고 표현을 할 텐데 상위 노출이 되었을 때 썸네일이라든지 블로그 글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 있는 업체면은 좋은 마케팅 업체라고 생각을 하고, 단순히 그냥 상위 노출만 시켜준다 그리고 돈을 받는 경우에는 실행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매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진짜 잘하는 광고 대행사는 어떻게 블로그를 써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게 구매 전환으로 이어지는지까지. 컨설팅을 하거나 아니면 상담을 했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인분들이 센터 마케팅을 이제 컨설팅을 요청을 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프라인 목 말고 저는 온라인 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 필라테스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그 키워드는 성별과 연령대, 비중별로 다 나눠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네이버 검색 광고 키워드 도구만 사용해도 다 분석이 가능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의 센터는 어떤 대안,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지 그 싱크를 맞춰야 하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압구정에서 회원 유치를 할 때 압구정에 계시는 회원님들은 분명히 돈이 많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런 마케팅 개념을 모르는 대표님들은 신규 회원 가입 시 뭐 5만원 할인 혹은 필라테스 양말 제공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타겟과 이 대안이 서로 싱크가 안 맞다는 거죠. 타겟과 이 대안이 싱크가 맞아야 되며, 싱크를 맞춘 거에서 카피는 어떻게 짜야 되며 썸네일은 어떤 걸 강조해야 되는지 등등등이 완벽하게 기획이 되고 나서 연출이 되어야 그게 진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위 노출이 되고 이벤트를 많이 걸고 블로그를 뭐 1일 업로드를 해도 안 되는 이유는 싱크가 안 맞기 때문이다. 타겟에 맞는 대안을 주지 못해서. 정말 열심히 홍보하는데 안 되는 센터들의 좀 특징이 있을까요? 퍼스널 브랜딩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센터에 대한 리소스, 그 센터 자체의 기능이 너무 부실한 경우, 제가 아무리 가치 더하기를 한다고 해도 제가 좀 싫어하는 영역이 가치를 더하는 것과 사기를 치는 거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대 포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거품은 꺼지기 마련이고
회원님들이 신규로 유입이 된다 한들 이게 장기적으로 회원 유치가 되는 거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 센터 혹은 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트레이너 분들, 강사님들 이런 분들의 기능적인 부분이 부실한 경우에는 좀 어렵긴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상권이 정말 돈을 안 쓰는 상권인 경우가 있어요. 아예 진짜 돈이 안 나오는 상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는 광고 대행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아스가 안 나오기 때문에. 오프라인 목은 분명히 막 조사를 많이 하고 소득 구간을 엄청 많이 체크를 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 리스트 중에서 오프라인 목들을 다 체크한 다음에 온라인 목까지도 한번 교집합해서 체크해 보시면은 수익이 정말 전환이 잘 되는 그런 상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네이버 블로그도 있을 거고 인스타도 있을 거고 유튜브도 있을 거고 어떤 거를 가장 우선적으로 놓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정형화된 답은 있는데 이건 사실상 가장 정답이 없다가 사실 정답이거든요. 왜냐면 저는 센터 광고 대행을 얘기를 할 때 모든 채널을 일단 다 똑같이 광고비를 소진을 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를 태워본 다음에 가장 효율이 좋은 거를 우선순위로 광고비를 세팅을 하는데 이게 올바른 정답이겠지만 그래도 일반화된 답을 말씀드린다면 플레이스가 가장 지역 센터들에는 효과가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플레이스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블로그와 유튜브는 경험제적인 요소 2순위로 이건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센터 회원권을 받기보다는 PT, 레슨 이런 쪽으로 매출 전환시키기가 용이합니다. 틱톡도 이제 여기 적어주셨었는데 틱톡은 제가 사실 모릅니다. 틱톡으로 광고를 어떻게 이제 센터나 피트니스 쪽으로 적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틱톡은 제외를 하고 플레이스, 블로그, 유튜브, 그 다음에 인스타, 그리고 요새는 지역 광고를 할 수 있는 당근에서도 굉장히 많은 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점은 지역을 따로 세팅을 할 수 있고 돈까지도 세부적으로 세팅을 할 수 있어서 그 지역 사람들한테만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한 타겟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인스타는 되게 후순위이네요. 인스타를 보고 바로 전환이 되는 것보다도 1대1 기준이 아니라 센터 입장에서 지금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 명의 선생님 퍼스널 브랜딩이면 인스타를 더 우선순위로 뒀겠지만 센터 매출로 봤었을 때는 인스타를 보고도 분명히 네이버에 검색을 하거나 한 번 더 거쳐서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간접 경험적인 요소, 경험제 플랫폼들이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인스타를 보고 검색을 했는데 블로그나 유튜브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사실상 이탈될 확률이 높습니다. 어떻게 해야 돋보기 가장 위에 뜨고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는 어떻게 써야 가장 상위 노출이 잘 되고 법칙이 따로 있을까요? 법칙이 있는데 블로그 상위 노출과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상위 노출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저는 어떻게 하면은 되는지는 알고는 있는데 따로 제가 세미나나 어차피 무료 세미나에서도 그런 상위 노출하는 방법은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세미나에서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길어요. 이게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거를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단순히 유튜브로 그냥 설명드리기는 길기 때문에 세미나로 풀어보겠습니다. 법칙은 있을 수밖에 없다. 끝.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도 되나요? 첫 번째는 정말 독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타고난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래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엄청난 독기를 가지고 몰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통점은 독기가 굉장히 강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행력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함에 있어서 유튜브에도 사실 좋은 정보들이 많잖아요. 정보의 시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유튜브에 좋은 정보들이 많아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 성공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지만은 수익을 많이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행을 안 해요, 사실. 의심만 품고 실행을 하지 않는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의심을 하지 않고 그냥 전적으로 일단은 100% 믿고 무조건 그냥 닥치는 대로 실행을 했어요. 세 번째는 결핍이 좀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걸 이제 행복의 제로 마케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0, 그러니까 이제 제로인 상태에서 있는데 300만 원을 만약에 수익을 벌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수익이 0이라고 쳤을 때는 주변 환경 때문에 제가 만족된 상황이라고 이제 플러스적인 요소로 가게 되는데 근데 제가 만약에 1000만 원 이상을 벌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1억을 벌면 저는 결핍의 상태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그 사람들은 모두 결핍으로 굉장히 조절을 컨트롤을 잘했어요. 본인은 부족하고 이 상황을 이제 부수고 싶다 아니면 개선시키고 싶다 이런 욕구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 2번 실행력에 대해서도 엄청난 시너지를 많이 발휘했지 않았을까. 네 번째는 감정이 없어요. 왜 웃으시는 거죠? 진짜 일함에 있어서 진짜 감정이 없었어요. 그냥 기계는 사실상 명령값을 입력하면은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저희가 알려줄 때 처음에는 위탁 판매를 처음에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조를 하게 되면 돈이 들게 되고 그럼 리스크를 지기 때문에 돈이 처음에 들지 않는 방식으로 위탁 판매라는 방식이 있는데 그거를 하게 됐을 때 공급처에서 물건을 갑자기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판매를 잘하게 되면 자기네들 제품이 좋은 건 줄 착각하고 공급처에서 갑자기 단가를 더 낮춰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너무 화가 나서 막 며칠 동안 일을 못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플랜 B로 다른 업체 찾아야지. 쇼트가 났네. 다른 제품 진행해야지.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감정의 흐름 없이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기계 같은 모습들. 다섯 번째는 모르겠어요. 일단 이렇게까지 생각이 좀 나네요. 거의 대표님이잖아요. 이게. 근데 저는 이제 성공을 한 건 아니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이 유튜브를 또 이제 하는 거니까. 성공의 기준이 있으신 거예요? 네, 저는 성공의 기준을 잡아놓고 은퇴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로를 안 하고도 이제 얻는 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뭐 채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자본으로 자본을 굴리는 방식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금융도 있을 거고 부동산도 있을 거고 뭐 등등등등 있을 텐데 부동산 그 건물주가 되는 게 건물주가 되어서 월세 받는 삶. 근데 그 또한 관리인을 둬서 저는 진짜 통장에 돈만 받고 싶은 그런 그에 반해서 저는 지금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원동력 때문에? 이게 가능한 파비치를 운영했었을 때는 성취감에 더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과대 광고를 하는 게 매출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 있었던 교육단체에서는 순이익 아니면 사실 취급을 잘 안 해요. 순이익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계속 늘어감에 따라서 너무 기분 좋게 일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사실 책임감인 것 같습니다. 책임감이라 하면은 가족에 대한 책임감. 최근에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자영업을 은퇴를 하시고 택시 기사를 이제 하게 되셨는데 그것 또한 어쨌든 지금 나이가 많이 드셨음에도 일을 하게끔 하는 게 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랑 관련돼 있는 모든 비즈니스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뭐 주식회사 아비와라든지 아니면 사단법인 비비리 필라테스 협회 모든 관련된 사람들이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과 함께 하려면 비즈니스 관계에 있어서 수익은 사실상 떼놓을 수 없는 관계인데 이 사람들한테 배부르게 하지 못한다면 함께 할 수 없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요새는 성취감보다는 이 사람들한테 어떤 비전을 제시를 했었을 때 그렇게 가게끔 하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좀 사람인지라 힘들 때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역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수빈님과 함께하고 나서부터 혹시 그런 모습을 제가 보인 적이 있었는지 이건 제 개인적으로 궁금해가지고 아니 없었는데요? 책임감이라는 게 당장 내 새끼가 굶고 있으면 아무리 피곤하고 아프고 배고프더라도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그런 마인드로 하기도 하고 힘들 때 스스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비속어를 쓰면 좀 그렇죠. 와 김인기 너는 정말 얼마나 돈을 많이 벌려고 이게 순화된 버전이고 비속어 버전은 알아서 상상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홀포커싱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물주가 되기 위한 목표 이런 거를 말씀드렸을 때 야 이거 헛소리 하네 혹은 터무니없는 소리 하네 목표가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목표를 세팅을 해놓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한지 기간이 얼마가 드는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다 짜놓고 그거를 5년 단위, 3년 단위, 1년 단위, 월, 그리고 주, 일 단위로 다 쪼개게 되면은 사실상 그렇게 번아웃이 오거나 이럴 겨를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냥 진짜 명령 입력, 행동 이거밖에 없어요. 목표가 너무 높은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진짜 달성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가 에너지를 넣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센터 광고 대행을 의뢰를 주시는 분들을 그냥 유형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제가 아무리 알려줘도
알겠으니까 김 대표가 해줬으면 좋겠어. 해줘.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네 실력 알겠으니까 그냥 돈 줄 테니까 좀 해주면 안 돼? 두 번째는 오프라인 광고를 하더라도 효율이 안 나오는 분들은 블로그라든지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은 돈이 들지 않잖아요, 사실. 그래서 무료 플랫폼은 무조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광고 대행을 안 하더라도 온라인 마케팅은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오프라인은 사실상 누구나 아는 방법들이 많잖아요. 뭐 전단지라든지 X자 배너. 근데 이게 효율이 안 나온다면, 그러니까 워크인 비중이 안 나온다면 무조건 블로그라든지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들지 않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마케팅 광고에 대해서 이제 불신을 가지는 분들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럴 업체나 실행사 분들이 그냥 단순히 노출만 시켜주고 전환이 되지 않는 그런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색안경을 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지만 저는 대표님들이라면 다 직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표가 된 이상 트레이너가 아니라 사업가이기 때문에 그런 광고적인 부분, 운영적인 부분, 이건 다 할 줄 알고 할 줄 알아야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로서도 이제 많은 정보들을 제공을 할 거니까는 많이 보고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 광고 대행이나 이런 컨설팅을 많이 하지만 그 피드백들이 증발되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로서, 영상으로서 좀 남겨놓고 싶어서 제가 원래는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이커머스 업계에서 있다가 피트니스나 필라테스 마케팅 쪽으로 넘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쟤는 뭔데 이렇게 컨설팅을 하고 세미나를 하냐?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의심을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컨설팅을 다 무료로 해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그냥 저한테 안 맡기셔도 직접 실행을 해보시고 많은 정보를 얻으셔가지고 매출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